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9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선정. 부천시는 지난 12일 경기도 주관 영상회의로 진행된 2021년 경기도형 정책마켓 심사에서 장애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형 정책마켓은 도시군의 우수정책을 사고 팔면서 정책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정책마켓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 38개의 사업이 참여했다. 이 중 예선심사를 거친 5개 예산사업이 본선에 참가했으며, 온라인 투표 20%와 전문가 심사 80%로 진행된 본선 심사에서 부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2019년 10월부터 장애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장애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력 지원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 관내 장애전담 어린이집 중 한 개소의 간호사 인건비 지원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사업 선정으로 부천시는 현재 전액 11호 시행 중인 사업을 도비 40%에 추가로 10%를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경기도 내 확산하여 더 많은 장애 아동의 안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LG 헬로비전, 해밀도서관과 엘리베이터 점자 스티커 제작해 부천시 공공기관에 부착. 샵사인 보건소에 방문한 시각장애인 이지혜 씨, 30세, 경기 부천, 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3층을 누르려 버튼에 표기된 점자를 더듬어 보지만 코로나 방역용 항균 필름 때문에 점자를 제대로 읽기가 어렵다. 결국 같이 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버튼을 눌렀다. 코로나로 외출이 힘들어진 상황에 시각장애인들에겐 또 하나의 걸림돌이 생겼다. LG 헬로비전, www.르겔로비전.net 이 부천 점자도서관인 해밀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 부천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고 26일 월 밝혔다.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된 항균 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인식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에 공감하고 점자 스티커를 제작해 시각장애인의 외출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기로 한 것. LG 헬로비전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매월 진행되는 봉사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투명 마스크,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및 점자 스티커를 붙인 생활방역용품을 직접 만들어 기부했다. 또한 독거 어르신의 농특산물 꾸러미를 선물하는 등 현재까지 약 1,500가구에 온정을 전했다. 재택봉사를 신청한 30명의 임직원은 층수와 상하 열림 닫힘이 적힌 점자 스티커 1,200개를 만들었다. 해밀도서관은 사전 제작 교육과 검수 역할을 맡아 활동의 완성도를 높였다. 점자 스티커는 시각장애인이 자주 방문하는 시청과 시의회, 보건소 등 부천시 공공기관 15개소 엘리베이터 40여 대에 부착될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신입사원 이지선님은 얼마 전 뉴스에서 시각장애인의 고충에 관한 내용을 접한 터라 점자 스티커를 만드는 일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졌고 사회공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LG 헬로비전은 해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스튜디오의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 촬영 용품도 기부했다.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다양한 베리어 프리 콘텐츠를 기획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 기부 물품에도 임직원이 제작한 점자 스티커를 붙여 전달했다. 이수진 LG 헬로비전 CSR 팀장은 코로나 시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코로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청년 마음건강 돌본다 고민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부천시가 청년 실업률 증가와 코로나블루 등으로 지친 청년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내 마음 톡톡 참여자 30명을 오는 2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내 마음 톡톡은 직장 스트레스, 대인관계, 생활 정서, 성격 등 마음 고민이 있는 청년과 심리상담사인 마음 멘토 간의 일 화상 또는 전화로 진행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신청한 청년은 나만의 마음 멘토가 배정되며 일요일을 제외한 9시부터 21시 중 원하는 시간에 마음 멘토와 협의하여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상담은 개인 휴대전화를 활용한 화상통화 또는 일반 통화로 이루어지며 최대 4회차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부천시 소재한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이달 27일까지 온라인 https://한.gl/내마음톡톡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구비서류 조건은 생략한다.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은 현재 청년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실업률 증가, 가족 직장 문제 등 기성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천시 청년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마음 면역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수원시 장애인 부모회와 현안 정담회 가져
장애인의 사회 참여 강화와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더민주, 비례, 은 11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수원시 지체장애인 부모회 박혜경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장애인 복지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시 장애인 부모회, 이하 부모회에 따르면 장애 아동 복지 서비스 강화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 통합지역아동센터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 아동복지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서 비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회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수원 유치도 주장했다. 장애인들이 생애주기에 맞춘 평생교육을 통해 배움의 기회와 돌봄을 제공받아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전했다. 부모회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 돌봄을 위한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 증진과 재활 등을 위한 장애인 체육관 건립, 발달장애인 정책 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최종현 의원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장애인 차별은 무엇보다 복지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세밀한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이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소방차 경찰차에도 적용. 수원시의 아동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2021년 수원시 아동 모니터링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11일 온라인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아동 모니터링단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단원들에게 모니터링단의 역할과 활동 요령을 설명했다. 지난 7월 공모와 기관 추천 방식으로 아동 모니터링단 단원 20명을 모집했다. 모니터링단은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3 물결표 쌓인 고3 학생과 만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등으로 구성됐다. 아동 모니터링단은 16일 첫 활동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개별적으로 활동하며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환경 가정환경 등 6개 영역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후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아이디어 등을 담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수원시에 제출한다. 수원시는 모니터링단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 제안한 아이디어를 해당 부서에 전달한다. 각 부서에서 내부 검토를 한 결과를 실무부서에서 취합해 아동 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아동 모니터링단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니터링단이 곳곳을 점검하고 많은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2017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 진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수원시는 아동권리 홍보 아동의 참여 아동 진화적 법체계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등 유니세프 아동 진화도시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 진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 진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수원시 도시농업시민봉사단, 가지 수확해 공유냉장고에 기부. 수원시 도시농업시민봉사단이 탑동 시민농장 나눔 생태 텃밭에서 수확한 가지를 수원시 공유냉장고에 기부했다. 도시농업시민봉사단은 9일 나눔 생태 텃밭에서 수확한 가지 120여 개를 6호 공유냉장고, 권선구 상송마을 주공아파트 내에 채워 넣었다. 이날 수확에는 단원 8명이 참여했다. 도시농업시민봉사단은 8월 말까지 틈틈이 가지를 수확해 지속해서 공유냉장고에 기부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 설치한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음식물을 냉장고에 채워놓을 수 있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냉장고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마을의 유기적인 먹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랑 나눔 공유 프로젝트다. 현재 27개소에 설치돼 있다. 운영자, 자원봉사, 공급자, 시민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된다.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는 업소 기관의 기증을 신청한 후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 올해 3월 구성된 도시농업시민봉사단은 탑동시민농장 내 나눔 생태 텃밭 600 규모과 호매실 과수공원에서 농사를 지어 생산한 농산물을 이웃에게 나누는 단체다. 현재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나눔 생태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 1000을 푸드뱅크에 기부하기도 했다. 8월에는 배추, 무 등 김장 채소를 심고 수확한 농작물로 김치를 담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농업시민봉사단 단원들이 정성껏 길러 수확한 농산물을 주민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도시농업을 바탕으로 한 도농상생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